안녕하세요 여러분, 간지루 과학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고 내일 수업 시간에 재미있게 참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3. 암석의 종류는 다양해. 이 단어를 배우면 지각을 이루는 암석을 생성 과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이 내용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본문 내용은 좀 많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잘 들으면 쉬울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볼까요? 직권을 이루는 암석은 색, 알갱이의 크기, 종류 등이 다양하다. 자, 지금 왼쪽 여기 암석과 요 암석 볼게요. 색이 다양하죠? 그리고 얘는 알갱이가 크고 얘는 알갱이가 작아요. 자, 내일 한번 다시 볼 텐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매우 중요해요. 얘 암석들이 얘는 바다에서 만들어지고 얘는 땅속에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른가 알아볼게요. 그래서 암석은 이 만들어지는 과정, 생성 과정에 따라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자, 첫 번째 화성암을 알아보겠습니다. 화성암은 마그마 또는 용암이 굳어져서 암석이 되는데 이를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마그마 용암은 뭐가 생각나죠? 불이 생각나죠? 그래서 불화자를 쓰는 거예요. 이룰 성자, 그래서 화성. 그러면 마그마가 뭐냐? 암석이 녹아있는 땅속 깊은 곳에서는 압력을 받아서 암석이 녹아버립니다. 그런 것을 마그마라고 하고요. 이 마그마가 화산 폭발에 의해서 지표로 흘러나온 것을 용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볼게요. 다시 또 두 개지로 나누는데요.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면 공기 중이 아주 차가운 공기와 만나 빠르게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지하 깊은 곳에 마그마가 있으면 천천히 식습니다. 그래서 지표로 나온 마그마, 즉 용암은 알갱이가 매우 작아요. 알갱이 만들 시간이 없어요. 빨리 식어버리니까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화산암. 지하 깊은 곳에서는 여러 알갱이들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갱이 천천히 식으니까 알갱이도 크게 만들 수 있는, 멈추지 않고 계속 뜨거우니까 알갱이가 크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알갱이가 큰 화성암을 심성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산암과 심성암을 한 번에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화성암은 마그마가 또는 용암이 굳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화산암, 심성암이라고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화성암은 알갱이의 크기, 아까 화산암, 심성암을 말하는 게 그런 거고, 그리고 색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화성암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헌무암, 유무암, 반려암, 화강암. 자, 밑에 사진을 보면서 이해해 볼게요. 현무암, 유무암, 반려암, 화강암. 자, 이 현무암, 유무암은 바로 화산암이라고 그러는 거고, 반려암, 화강암은 심성암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 요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암석이 녹은 걸 마그마라고 그러고, 마그마가 이렇게 밖으로 분출된 걸 용암이라고 그러죠. 이 용암이 굳으면 화산암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에는 이 두 가지가 있고, 이 마그마가 굳으면 심성암이라고 합니다. 그 암석에는 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을 한 번에 뭐라 그랬죠? 불화화가 연결된 화성암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화성암들은 다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암석이 색과 알갱이의 크기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치가 괜히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화산암은 이렇게 지표면 경계로 했을 때 위에 있죠. 땅 위에 있다는 걸 의미하고 이 밑에 두 개는 땅 속을 의미합니다. 땅 위에 있는 것은 알갱이의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밖에 천천히 식은 게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빨리 식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알갱이를 만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알갱이가 작고, 요 지표면 이 밑에 있는 두 개, 이 두께 있는 것은 심성암입니다. 알갱이 크기가 어떻죠? 크죠. 알갱이 크기가 이 덩어리들이 보일 거예요. 보세요. 엄청나게 크죠. 흰 덩어리, 검은 덩어리. 얘네는 알갱이들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천천히 식기 때문에 엄청난 큰 알갱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로 딱 해서 알갱이 크기가 작은 거는 위에 두 개, 알갱이 크기가 큰 것은 아래 두 개.
또 있어요. 이번에는 뭐냐? 암석이 색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밝은 색, 왼쪽으로 갈수록 어두운 색입니다. 그러면 이 화산암 중에서도 오른쪽 유문암은 밝은 색이고 현무암은 어두운 색입니다. 다시 심성암 중에서 오른쪽 화강암은 밝은 색, 왼쪽 반려암은 어두운 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예를 들어 화강암은 암석의 색은 밝고 알갱이 크기는 밑에 있으니까 크다. 현무암은 어두운 색, 어두운 색이 특징이고 알갱이는 작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4개가 알갱이 크기는 어떻고 암석의 색은 어떻고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까와 똑같이 자 유문암 볼게요. 유문암은 오른쪽 위에 있을 겁니다. 오른쪽 위에 있으니까 밝은 색이고 위에 있으니까 알갱이가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반려암 볼까요? 반려암은 알갱이 크기가 밑에 있으니까 크고 어둡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로축과 세로축에 의해서 분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알갱이 크기를 볼 때는 어떻게 말하냐? 지금 동그라미를 표시는 보면은 여기 자 색이 다 비슷하게 보이죠? 여기다 색이 비슷하게 보이고 매끈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래에 이거 볼까요? 요거 반려암 하얀색 덩어리 보이고 여기서는 회색 덩어리, 검정색 덩어리 이 덩어리들이 알갱이 크기예요. 딱 봐도 알갱이가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강암과 반려암은 알갱이가 크고 유문암과 현무암은 알갱이가 작다. 그래서 위에 있고 밑에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오른쪽 2개는 밝다. 왼쪽 2개는 어둡다.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화성암이고 이제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마그마가 분출하면 용암이 되고 빨리 식는다. 그러면 화산암. 지하에서 천천히 식는다. 그러면 심성암. 깊을 심자. 그러면 화산암은 다시 밝은 색과 어두운 색, 유문암이 밝은 색이고 어두운 색이 현무암이죠.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심성암은 밝은 색은 화강암, 어두운 색은 반려암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다 무슨 암석? 화성암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만나본다면, 자, 빨리 식는다? 그러면 이거는 알갱이가 작은 알갱이. 천천히 식는다? 이건 큰 알갱이. 작은 알갱이는 화산암, 큰 알갱이는 심성암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성암의 실제 예는 요 하나, 둘, 셋, 넷, 4가지가 있고요. 요 4가지 중에 2가지를 화산암, 아래 2개를 심성암이라 그러고 이 2가지 중에 유문암은 밝은색, 현무암은 어두운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화성암이었습니다. 자, 퇴적암을 알아볼까요? 넘기고 자, 퇴적암은 요겁니다. 지표면의 암석은 비가 내리면 그 비에 의해서 부서집니다. 부서진 암석은 흐르는 물과 강을 따라서 바다나 호수까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흘러서 가서 계속 쌓이면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퇴적이라고 그러고 그런 걸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퇴적암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여감, 사암, 쉐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여기 2개의 암석의 산이 있는데 비에 의해서 깎인 거예요. 이 깎인 바위들이 자갈이 되고 모래가 되고 강을 따라서 바닥까지 이렇게 밀려옵니다. 잘 보면 무거운 자갈들은 빨리 가라앉아서 바닥에 갔고 그리고 좀 가벼운 모래들은 멀리 갑니다. 그리고 아주 가벼운 진흙들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장 먼 바닥까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크기는 작아진다. 가장 작은 진흙이 제일 멀리 나가고 그 다음 모래, 그 다음 가장 큰 자갈들은 무거워서 가라앉아서 가장 가까운 바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를 여감, 사암, 쉐일. 여감은 자갈 역자, 사암은 모래 사자, 쉐일은 영어인데요. 진흙입니다. 그래서 이 여감, 사암, 쉐일은 각각 자갈, 모래, 진흙이 주 성분이고 얘네들은 퇴적물의 종류와 크기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퇴적물은 보통 퇴적암은 바다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바다에서 만들어진 퇴적암의 종류가 자갈, 모래, 진흙 다르고 크기도 진흙이 가장 작고 자갈이 가장 큽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퇴적암에서는 특이한 구조가 하나 있는데요. 자, 이게 바닷가에 보면 이렇게 줄무늬가 있죠. 가로 줄무늬 보이세요?
그리고 공룡 발자국, 이건 화석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층리는 뭐냐 하면 퇴적물이 쌓일 때 환경이 달라지면 퇴적물의 종류가 달라져서 결이 생기는데 그걸 층리라고 그러고, 퇴적암이 만들어질 때 당시 생물과 같이 퇴적이 되면 그 생물은 바로 화석이 되는 겁니다. 자, 층리 볼까요? 제주도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 한때는 바다였는데 지금 여러 가지 가로 줄무늬들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갈도 보이고, 모래도 보이고, 진흙도 보이고, 이 종류가 다 다르죠. 자갈, 모래, 진흙, 자갈, 모래, 진흙.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줄무늬들, 요 경계. 볼까요?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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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이러한 경계들이 왜 생기냐? 이런 걸 층리라고 하는데, 층층, 분리. 그래서 층리. 그래서 여기 이 층리를 경계로 위에는 자갈, 밑에는 진흙, 자갈, 진흙, 자갈, 진흙, 자갈, 진흙. 다 다르죠? 여기서 보면은 표시하진 않았지만, 여기는 지금 자갈들이 많고 여기는 진흙들이 많아서 여기도 하나 줄무늬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멀리서 봤던 줄무늬이 뚜렷하죠? 이런 줄무늬 뚜렷한 이유가 뭐냐? 퇴적물의 종류, 어떨 때는 자갈, 어떨 때는 모래, 어떨 때는 진흙. 이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줄무늬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퇴적하면은 층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화석이 왜 생기냐? 원래는 바닷가에서 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게 죽어가지고 땅 속에서 벌레들이 다 잡아먹고요. 살코기들은 뼈만 남죠. 이 뼈만 남았을 때 이 뼈가 다시 돌멩이 물질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걸 화석화라고 해요. 이 화석화가 된 이 주변 환경이 다 뭐예요? 요 주변이 다 뭐예요? 요 주변들. 이 주변들이 다 퇴적암이죠? 네. 이 퇴적암들이 다시 위로 올라와서 과학자들이 이거를 망치로 캐면 이게 화석인데, 이 화석이 나왔다는 것은 주변 예전에는 바다였다. 바다는 무슨 암이다? 퇴적암이다. 그렇죠. 그럼 다시 여기로 오면 요 층리, 요 자갈과 요 모래 사이에 화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퇴적암, 층리가 있는 퇴적암에서 화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층리나 화석이 보이면 다 퇴적암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성암인데요. 자, 변성암이란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성질이 변합니다. 그런 걸 변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변성암은 어떻게 생겼느냐? 열에 의해서 받기도 하고 지하 깊은 곳에서 열과 압력을 받기도 합니다. 먼저 열에 의해서 받는 암석 볼까요? 자, 지금 우리 이거 아까 화성암이었어요. 화성암에는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심성암, 밖으로 나오는 화산암 두 종류인데, 그런데 마그마가 또 생깁니다. 이 마그마가 생기면 이 마그마가 엄청 뜨겁겠죠. 엄청 뜨겁고 이 깊은 곳에는 압력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그마 주변, 이 빨간색 주변, 요거 변성암이 생깁니다.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빨간색 마그마 주변은 요 심성암들을 또 변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그마 주변, 용암 주변에 큰 열을 받아가지고 원래의 암석에서 성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변성암이라고 그러죠. 마그마 주변에는 변성암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압력에 의해서 받는 줄무늬가 있는데요. 변성암에는 암석을 누르는 힘에 의해서 수직 방향으로 알갱이들이 줄무늬 구조를 만듭니다. 이러한 거를 염리라고 합니다. 아까 층리랑은 조금 다릅니다. 잘 기억하세요. 염리 어떻게 만들었는지 볼까요? 자, 식빵에 마시멜로우가 있는데요. 위에서 손으로 쑥 세게 누르면 어떻게 변할까요? 마시멜로우가. 자, 이렇게 변합니다. 식빵을 눌렀더니 이렇게 마시멜로우가, 동그란 마시멜로우가 어떻게 됐죠? 옆으로 퍼졌죠. 이 옆으로 퍼진 것들이 바로 염리. 그래서 누르는 힘에 의해서 퍼집니다. 이게 바로 수직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염리는 누르는 힘의 수직 방향으로 줄무늬가 생긴다. 이게 바로 변성암에 의한 압력에 얘는 똑같아요. 빵을 누르는 힘이 수직 방향으로 마시멜로가 납작해지듯이 암석 속에서도 알갱이가 압력 방향으로 재배열하여 줄무늬가 생긴다. 예를 볼까요? 이번에는 위아래가 아니라 좌우에서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좌우에서 힘을 가하니까 암석이 변해서 변성함이 되죠. 이 변성함의 줄무늬를 보세요. 요것들이 요렇게 길게 수직 방향으로 늘어섰죠. 이렇게 바로 이런 줄무늬들을 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성함의 예는 밑에 있습니다. 자, 변성함은 열과 압력을 받은 정도 또는 암석의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래서 쉐일은 압력과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편암과 편마암으로 변성이 되고, 사암은 규암으로 변성이 됩니다. 자, 암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변한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쉐일은 진흙이 퇴적된 거죠. 이 쉐일은 편암과 편마암으로 변성이 되고, 사암은 규암으로 변성이 됩니다. 여기 규암과 편마암이 변성암인데, 이 규암은 원래는 사암이었고 편마암은 원래는 쉐일입니다. 그래서 암석의 종류에 따라서 변성암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리고 압력이 받은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요 편암입니다. 이 편암은 쉐일이 압력과 열을 받으면 편암이 변하는데 이게 변성암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압력과 열을 받으면 편마암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편암과 편마암이 둘 다 변성암인데, 편마암이 편암보다는 더 큰 열을, 압력을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옆에 여기 가로 줄무늬들 보이죠? 이렇게 하얀색 옆으로 가는 거. 이게 바로 염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두 개는 원래의 암석, 서로 다른 종류. 그런데 열과 압력을 받으면 편암, 편마암, 규암 다 변성암이 되는데, 규암은 사암이 변한 거고 편마암은 쉐일이 변한 겁니다. 그리고 편암도 편마암인데, 편암은 편마암과 똑같이 쉐일에서 온 건데, 편암과 편마암의 차이는 편암보다는 편마암이 더 큰 열과 압력을 받았다. 그래서 단계별로 편암, 편마암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봐요. 안녕! 간지루!